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찬입니다. 오늘은 LG 인적성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아마 이 방송 보는 분들은 미리미리 LG 뭐 수시나 인턴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정규 공시 앞두고 이제 서류 발표하고 빨리빨리 지금 LG 인적성을 커버해야 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우리가 통합 인적성이나 주로 지사 베이스로 인적성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서류가 발표나게 되면 그때 빠르게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있는 친구들이 이 방송을 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한 일주일 정도 남짓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LG 인적성을 많이 맞춰야겠죠. 그래야 면접장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LG 인적성은 다른 기업들 대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도용하고 도시적 추리의 변화들이 항상 생기고, 수출이도 다른 기업들은 좀 일반적으로 그대로 출제되는 패턴인데 LG는 패턴 유형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이 아주 강합니다. 비주얼이 강하다는 건 시각적인 부분이 화려하게 출제가 되고 변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LG 인적성 서적을 오랫동안 출간해 왔는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우리 19년 상반기 때 나왔던 패턴도 도시적 주류도 17년 하반기 패턴하고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굉장히 한 7가지 정도 제가 책에 실어놨는데, 제가 인강에서는 거기다 덧대어가지고 9가지 정도 유형 패턴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조를 두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으니까 짧은 강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고득점에 조금은 더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방송 보는 분들은 LG는 또 우리가 서류를 3장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주로 LG전자의 국내 영업이나 LG U+ 영업, 하우시스 영업 뭐 이런 데를 아마 도전하셨을 거고, 이공계들은 당연히 LG화학과 LG전자를 썼고, 여기다가 특수하게 뭐 이노텍이다, 하우시스다, 뭐 실리콘웍스다 이런 기업들을 쓰셨을 거예요. 그 사업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한데, 현재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이번 19년 하반기 때는 채용이 안 떴어요. 근데 아마 인턴이라든가 추후 또 공치가 뜰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일본 간의 경제 제재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는 OLED의 강자입니다. 대형 OLED 시장을 한 70% 정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좀 어렵죠. 그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LCD에 더 많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변곡점이 이제 OLED로 넘어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후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투자가 많아지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LG그룹에서 좀 이슈되고 있는 부분들을 간단히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또 한 가지가 LG화학인데, LG화학이 지금 이 배터리 분야에서 특히나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주로 캔 타입으로 많이 배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요거를 유연하게 유연하게 설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LG화학은 거기에 경쟁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명 일자리라고 해서 구미 지역에 국가별 이 산업 단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양극재 공장을 건립한다. 이런 투자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이거에서 앞으로의 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도 채용이 좀 상반기 때부터 LG화학이 LG그룹의 채용을 주도하고 있고, 추후에도 또 동계 인턴이라든가 어떤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을까. 수시 전형 관련된 채용도 다시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어렵지만 OLED에 대한 양산 계획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고 있고, 파주 공장에서 앞으로 이런 투자가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추후에는 또 일자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지금 실적이 좋아요. 특히 LG전자가 세컨 가전, 지금 제 시그니처 가전 쪽에서의 실적이 아주 좋아서 국내 시장에서 뭐 삼성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색 가전이라고 하면 좀 올드한 사업 부분이다, 이건 미래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1인 가구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LG전자가 가전 시장에서도 약진하고 있고, 또 지금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도 지금 상황이 좀 과거에 계속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런 듀얼 스크린 관련된 새로운 모델들을 선보이면서 시장을 다시 또 선도하고 있는, 삼성과는 조금 결이 다른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전장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VS 사업본부가 되고요. 가전 쪽에서도 이제 가전과 이런 MC 쪽에서도 최근에는 좋은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테슬라 향해 상하이 공장에 배터리 공급을 이제 합의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이제 넥스 반도체, LG가 지금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실리콘웍스에서 해요. 그런데 실리콘웍스는 팹리스 설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넥스 반도체로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이끌어 나갈 아이템이 배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저블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도 요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LG그룹이 올해 한 1만 명을 채용할 거다. 그래서 최대한 3개 계열사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게 여러분들한테 또 특징이고,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규 공채보다는 수시로만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계열사들의 공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또 면접 대비도 차이를 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입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LG 인적성의 구체적인 특징을 좀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우선 다른 기업들과 다른 게, 특히 삼성과 다른 게, 삼성은 시각적 사고가 나와요. 삼성의 시각적 사고는 2D, 3D 진짜 공간 지각 능력을 보는 시험인데, 이 LG의 도형이라는 건 그림은 삼성보다 더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추리 능력에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추리는 공간 지각 능력이라기보다는 간단한 회전, 대칭, 색반전. 근데 LG 인적성의 특징은 또 이제 인쇄술이 좋아가지고 흰색, 회색, 검정, 짙어지기, 검정, 회색, 흰색, 옅어지기 뭐 이런 프로세스가 나와요. 그런 변조들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추론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를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도시적 추리인데, 도시적 추리는 그림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공간 지각 능력을 보는 시험은 아니고요. 추론 능력을 보는 거고, 어떤 하나의 그룹을 막 쪼개요. 얘도 변화시키고 얘도 변화시키고 얘도 변화시키고 얘도 변화시키라. 그 다음에 뭐 판별을 하게 만들어서 yes or no로 보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나오냐. 지금 19년 상반기 때 나왔던 문제가 지금 실제로 기상도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과거에 나왔던 악보 문제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보라고 하면 음의 높낮이가 있고 박자가 있죠. 그 기상도에 나오는 건 바람의 세기, 또 그 다음에 구름의 양, 뭐 이런 섹션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볼 때는 이게 지금 다른 그림으로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게 되면 추후 이번 하반기 때 또 여러분들이 인적성 시험장에 갔을 때 또 새로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야. 그런데 그림의 기본 로직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흔들림 없이 시험장에 가서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과거 패턴을 좀 정리하는 시간. 그러니까 LG가 단계 준비하기에는 좀 괜찮아.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변조가 벌어지기 때문에 숙달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거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LG가 수리에서 좀 특징이 수출입 파트가 이번에 또 재밌는 게 나왔어요. 19년 상반기 때는 시계 문제로 나왔고요. 작년 18년 하반기 때는 전개도 문제가 나왔어. 아니 수라고 하면 수를 나열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올 거냐, 이걸 추론하는 건데 삼성에서 나오는 이런 전개도 같은 개념이 왜 출제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시계의 시침과 붙임 관련된 부분이 왜 출제가 되냐, 이런 부분들도 비주얼로 보게 되면은 전개도와 시계니까 이게 뭐지 이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수학의 수리 추출이는 제가 막 강의 때 말씀드리는 덧셈, 곱셈, 지그재그, 퐁당퐁당, 믹스형 한 몇 가지 유형으로 패턴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수추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추리나 수리 자료에서 언어 독해 이런 건 비슷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LG 인적성의 특징이다. 패턴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비주얼이 화려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가서 우선 언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문제 정도 출제되고 제한시간은 25분입니다. 그래서 글의 반응, 단어의 사용, 내용 유추, 그 다음에 주제 및 제재 파악이라든가 문단 배열, 서술, 일반적인 언어 파트하고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이번 19년 상반기 때 학생들이 언어를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느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른 시즌 대비 LG가 예전에는 뭐 헬지다 뭐 이런 게 별명이었어. 인적성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도형과 도시적 추리의 변화가 19년 상반기 때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다른 부분이 더 어렵게 체감 난이도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추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 논리게임 문제. 근데 논리게임 같은 경우에는 LG는 참 거짓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명제맨 문제는 그다지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대우명제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제가 강의 때 그런 알고리즘 연결돼서 푸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거고요. 논리적 오류는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건 쉽습니다. 그냥 문장을 독해가지고 오류가 있냐 없냐, 오류의 유무의 장르가 무엇이냐, 요걸 찾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영역. 이게 여러분들 땡큐야. 만세해야 돼요. 이번에 이게 사라졌어.
그래서 이공계들이 한자 선생님이고 어떡합니까? 한국사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LG 인적성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없어진 거죠. 제가 책을 낼 때는 이게 발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공부하지 마세요. 이번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다른 계열 회사들 공기업 이런 데서 나올 때가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그런 기업들 볼 때 한번 참조해서 풀도록 하시고요. 근데 요것도 나오진 않지만 다른 기업 볼 때 보탬은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강의에는 빼놨는데 참조는 좀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 정도는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다 나오는 자료 해석, LG 자료 해석의 특징은 자료가 좀 길어요. 그런데 계산이 더럽진 않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계산 문제들이 좀 나오잖아. 특히 공기업 이쪽은. 근데 LG는 자료 해석의 계산이 딱딱딱 떨어진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라기보다는 경우의 수가 더 중요한데 경우의 수하고 확률, 그 다음에 방정식, 이거는 다른 기업들도 다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중학교에서 한수 까먹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는 작업 진행할 거고요. 수열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턴 변화가 생기니까 다양한 비주얼들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책이 7가지 도시적 추리, 과거 유형들을 제가 다 넣어놨는데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추가시켜가지고 제가 보충 자료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9개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한 시즌에 2번이니까 4년이 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여러분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LG 인적성 책 내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맨날 이 유형이 바뀌어. 저도 이거 중간에 안 쓰려고 했는데 근데 계속 제가 책을 출간하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있다 하면 다음번에 또 이게 나오더라.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주기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히스토리를 우리 많이 좀 알아가자고요. 그래서 비주얼에 좀 여러분들 위축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또 인성검사는 별로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기 언어 추리서부터 도시적 추리까지 요쪽 이제 빠졌으니까 요건 빼고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근데 강의는 그래요. 강의 들으면서 야, 홍규천이 잘 푸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좀 스스로 풀면 안 풀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남아 있는 기본 예제하고요, 최신 기출 변형 문제 다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회에서는 조금 중요한 문제도 위주로 제가 몇 문제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섭렵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시간 재고 풀어보는 연습을 꼭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도 듣고 시간 재고 풀고, LG 인적성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점수 끌어올리고 또 자신감을 높이는 그런 시간. 야, 이렇게나 문제가 화려하네? 그런 걸 이제 풀어봐야지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위축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강의를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다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많이 느끼도록 하고요. 새로운 유형을 대비할 수 있게끔 기본 문제 알고리즘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 컨디션 조절도 딱 진행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인적성 시즌이 또 다른 기업들도 함께 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배분을 잘 하시면서 근본 시험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G는 저는 개인적으로 LG그룹을 참 좋아하는 게 기업 이미지도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요? 다른 기업들처럼 안 좋은 사고에 연루되는 부분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윤리식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진짜로 과거 우리가 항상 만년 LG는 2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배터리라든가 디스플레이 이쪽 또 LG전자도 요즘 정말로 실적이 괜찮아요. CNS도 요즘 스마트 팩토리 이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실리콘웍스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반도체 설계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집중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룹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업에 조인하시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강의 한 강의 들어가서 문제 패턴들 익히시고 또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연습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 이쯤에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